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10월 23일 토요일이고요. 오전 5시 6분 영상인데 원래는 어제 저녁에 좀 영상 올리려다가 지금 장이 조금 흔들리길래 지금 이제 좀 잠잠해진 타이밍에 맞춰서 영상을 올리려고 일부러 조금 늦게 올립니다. 일단 장 자체가 화면이 꺼지냐? 일단 역시나 비트코인이 역시 계속해서 많이 상승을 하는가 싶더니 4주 연속 상승을 잠깐 접어두고 잠깐 조정에 들어갔죠. 그래서 조금 하락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하락이냐 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 이제 잔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큰 타격이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번에 되게 하락이 비트가 한 10% 정도? 10% 정도 떨어졌는데도 이제 알트코인들이 오히려 전고점을 찍거나 오히려 상승을 하는 그런 좀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어떤 머니플로우로 봤을 때 이렇게 조금 흘러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근데 이게 제가 원래는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이게 뭔지 알잖아요, 하는 분들은. 근데 이제 이게 원래는 조금 더 비트가 더 많이 올라가고 도미넌스가 많이 흡수되고 이런 현상이 좀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게 중간중간에 또 이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비트가 잠깐 조정 소강 상태인데 반해서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 조정이 아니라 전고점을 뚫는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일단 메이저 알트 위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라지캡 위주로. 그래서 이제 최근에 한번 볼까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먼저 전고점을 찍죠. 그래서 전고점을 찍고, 마찬가지로 웬만한 알트코인들, 이제 솔라나는 좀 아슬아슬하게 저번에 이제 워낙 너무 오버슈팅 과매수가 있었어가지고 그때 거의 전고점 비슷하게 한 1달러 정도 모자른 느낌? 이 정도로 거의 전고점을 찍었고, 루나는 아직이죠. 팬텀 같은 경우도 지금 전고점, 지금 현재 지금 실시간으로 전고점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뭐 폴카닷 같은 경우도 저번에가 너무 오버슈팅이 아니었나 싶어서 아직까지는 전고점은 아니죠. 분부도 마찬가지고요. 에이다 같은 경우도 조금 힘이 약해요. 그래서 코스모스 아톰도 좀 많이 올랐었다가 얘는 좀 먼저 반응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무조건 이더가 먼저 가고 다른 애들이 따라오는 형태는 아니지만, 이렇게 알트코인들, 라지캡들 이렇게 얘가 먼저일 수도 있고 제가 먼저일 수도 있고 하지만 결국에 다 같이 이렇게 고점 찍는 그런 시기적인 게 좀 비슷하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트 전고점 찍고 이더도 찍고 지금 팬텀 찍고 솔라나 찍고 그 정도죠. 더 알트코인들이 있나요? 전고점 찍은. 그래서 이제 이번에 알트코인들 중에서 전고점을 좀 계속해서 갈아치우는 그런 코인들 위주로 좀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번 사이클 17년 사이클, 그리고 21년 상반기 사이클 1분기죠 1, 2, 3월, 4월까지도 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코인들 중에서 그런 코인들이 있을 거예요. 17년 사이클에서 전고점을 찍었던 비트, 그리고 이더, 그리고 21년에도 새롭게 전고점을 갱신했죠. 비트, 이더. 근데 그걸 따라오지 못하는 알트코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너무 많아서 말은 다 못 드리지만, 그런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 특히나 거의 뭐 절반도 못 미치게 뭐 준하게 그냥 뭐 전고점을 비슷하게 왔다라고 하면 펀더멘탈이 굉장히 괜찮은 코인인데, 그게 아니라 진짜 한참 미치지 못하는 그런 코인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알트코인들. 그런 코인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보내주고 이렇게 좀 새로운 강력한 올타임 하이를 찍어주는, 같이 따라오는 비트와 알트의 그런 힘을 같이 물려받는 그런 코인들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이제 뭐 사실상 올해 이제 불장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오늘 조금 그런 코인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정리하기 전에 일단 레이트 캐피탈 분석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부터 볼까요? 이거는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이 주황색 선, 얇은 선, 여기가 이제 좀 얄팍한 지지 구간 느낌이었는데 요게 쉽게 뚫려버리면서 조금 더 강한 지지 구간인 이 녹색 박스 선이죠. 한 58,000에서 뭐 61,000 사이 정도 되겠네요. 요 구간에서 다시 지지를 받고 있는 축적 기간을 거칠 수 있는 구간에 다시 재진입을 했고요. 이 구간이 어떤 구간으로서 좀 의미가 있냐, 이게 주봉으로 좀 넓게 봤을 때 전 고점, 그러니까 뭐 한 3월, 4월, 5월 이 고점 당시에 지금 이 녹색 구간이죠. 녹색 구간이 굉장한 저항선으로 작용을 했었다. 이전에는 이 빨간색으로 나눠져 있죠. 빨간색, 연두색이잖아요. 빨간색일 당시에는 이 구간이 굉장한 이제 저항, 그러니까 돌파를 해야 되는 저항선으로 이제 뚫어야 하는 저항선으로 좀 강력하게 형성이 되어 있었다면 지금은 뚫었잖아요. 뚫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지켜주는 저항선인 거죠. 그래서 뚫어야 되는 저항선이 아니라 이제는 지켜주는 저항선이 됐다라고 서포트 구간이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 이런 느낌인가? 어제 이 굉장히 좀 저항이 강했던 구간은 이제 오늘이 돼서는 조금 안정감을 좀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저항 구간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계속해서 띄워드릴게요. 요게 조금 더 보기 쉽죠. 그래서 좀 얘기가 많이 적혀져 있긴 한데, 그리고 뭐 스톡 플로 모델 역시나 뭔가 이런 꿈틀대는 느낌이 있죠. 이게 되게 짙어요. 이렇게 보니, 지금 이렇게 넓게 보니까 그냥 뭐야 움직이지도 않는 느낌인데, 이게 조금 확대해서 보시면은 확실히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 우상향이죠. 좀 우상향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저번 사이클에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러지? 쉬웠어요. 이게 굉장히 뭔가 스무스하게 훅 가는 느낌이었는데, 이번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초반에는 조금 스무스했지만 스무스한 구간이 있었어요. 이 코로나 이후거든요. 이게 딱 코로나 이후에 시작이 됩니다. 3월이니까 20년 3월이니까 시작이 되는 이 구간에선 굉장히 괜찮았는데, 확실히 시총잉도 커지고 뭐 어떤 규제라든지 이런 외부 요인들, 세계 경제 상황이 좀 복잡하게 돌아가면서 뭔가 이렇게 스무스한 이렇게 우상향 느낌은 아니죠. 그렇지만 지금 분위기는 아직도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김프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가 또 갑자기 좀 한 10% 정도 빠졌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김프가 조금은 어제보다 올라온 느낌. 하지만 이게 비트가 다시 또 회복하고 하면 김프가 조금 내려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안전장치 같은 거죠. 좀 쿠션? 그러니까 좀 내가 이제 비트가 떨어졌더라도 오히려 김프가 오르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니까, 만약에 내가 현금화를 이렇게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쿠션 역할을 해주는 게 이런 상황에서 김프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전부터 김프가 거의 제로에 수렴하거나 뭐 역프였을 때 계속 이제 바이낸스나 달러 매수를 하지 않더라도 테더로 바꿔놔라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막 이제 알트코인들 막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실 수도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10월 23일 그리고 비트가 전고점을 갱신했고 이더도 전고점을 갱신했고 알트코인들,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엄청나게 따라오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지금 시즌은 어떤 시즌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추가 현금으로 막 뭘 사야지 이렇게 고민할 시즌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그런 분들은 조금 늦은 감이 있고요. 그러니까 물론 연말 뭐 굉장한 불장으로 간다고 했을 때, 가정했을 때 뭐 이것도 빠를 수는 있겠죠. 지금 매수하는 게 굉장히 좋은 타이밍일 수도 있긴 하지만, 이제 제 방송을 보시고 따라오시는 분들 혹은 코인을 예전부터 하셨던 분들한테는 이미 지금 적어도 한
8월 중순 혹은 9월 초중순까지 해서 매수가 어느 정도는 끝나 있어야 되는 상태입니다. 왜냐면 최저점이 거의 5월부터 시작해가지고 5월, 6월, 7월 조정하고 반등이 7월 말부터 8월 걸쳐서 9월 이렇게 일어났기 때문에 반등 시점에서는 적어도 다들 어느 정도 타면서 현금은 조금씩 줄여나가는, 현금 비중 조금씩 줄여나가는 그런 전략을 여러분들이 취하셨어야죠. 근데 이제서야 부랴부랴 현금 가지고 이렇게 막 들어와가지고 나 뭐 사요 어떤 알트코인 사야 돼 이렇게 하는 거는 확실히 리스크는 있다. 지금 구간에서 리스크가 제로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쨌든 그런 분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은 시장에 내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매매를 안 하더라도 내가 계속해서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랑 둘 다 매매를 안 해요. 첫 번째 사람이랑 두 번째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이제 내가 지금 매매를 안 하니까 좀 이제 쉬어야지 하고 시장에 대한 관심을 아예 꺼두는, 아예 오프, 전원을 꺼두는 사람이랑은 좀 차이가 많이 나죠. 왜냐면은 전자의 사람은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을 하고 뭔가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거를 느낄 거 아니에요. 시장에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매매를 안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은 훨씬 더 빠른 템포로 이제 조금씩 매수를 할 수 있는데, 이제 후자의 사람은 나 매수 안 하다 이게 딱 쉬다 왔는데 갑자기 어느새 비트가 또 전고점이래. 그러면은 이제 부랴부랴 다시 막 방송 보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이제 또 판이 너무 달라져 있어. 내가 못 보던 NFT라는 그런 게 막 들어와 있고 뭐가 들어와 있고 뭐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미 내가 좀 익절하고 떠났던 알트코인들이 오히려 내가 되게 익절 잘했다, 하락장 시작이네 했던 그 가격보다 오히려 훨씬 더 높아져 있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루나, 솔라나, 뭐 폴카닷이라든지 이런 코인들도 지금 보시면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폴카닷이라고 한번 봅시다. 폴카닷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익절을 되게 잘했어. 뭐 40달러에서 익절을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죠 사실. 그러니까 이 상태로만 보면 40달러 익절은 너무 잘했죠. 한 10달러 부근에서 사서 40에서 익절을 했다라고 칩시다. 너무 잘했는데 그래서 하락장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제 나 익절 너무 잘했네 하면서 이제 좀 쉬러 가요. 그러다가 이렇게 돌아왔는데 갑자기 40달러부터 위로 와 있네? 그러면 이거는 매매를 잘 한 걸까요? 그러니까 그 매매를 한번 하고 다시 돌아보지 않을 만한 돈을 벌어서 나 이제 평생 놀래 하면은 뭐 상관없는데, 또 시장이 좋아지면 코인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한테는 결코 좋은 그런 시즌은 아닌 거죠. 그래서 계속 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라고 좀 알아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가 길어졌지? 하여튼 지금은 좀 추수를 준비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지금부터 빠르신 분들은 지금부터 추수를 하셔도 되고 조금씩 맛보기로 아직 열매를 따먹어보면서 맛이 어떤지 괜찮은지 그런 정도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이제 부랴부랴 씨앗을 심으러 오는 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다시 이걸로 봅시다. 제가 어제 이걸 그대로 냅뒀거든요. 이게 아니고 그저께 거구나. 포트폴리오 재정비하고 출구 전략을 제대로 짜놓기, 그리고 뭐 타겟 가격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제 상승에 매도하고 혹은 중간에 어떤 조정이 올 만한 구간에서 현금을 마지막으로 뭔가 더 투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매매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이제 볼만한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건 잠깐 잔소리만 하고 갈게요. 진짜 그런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이냐면은 제 주변 친구들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나는 크립토야, 나는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너처럼 투자하고 싶거든 나도? 근데 너는 예전부터 시장에 투자를 했어서 좀 벌어오는 게 있고 나는 달라. 출발선이 우린 너무 달라서 너가 얘기한 대로 투자를 할 수가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근데 제가 그 이론을 제가 깨드릴게요. 지금부터 제 실제 경험으로. 이거는 자랑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 좀 정신 차리시라고. 맨날 근데 제가 뭔데 맨날 여러분들 개몽시키려고 드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약간 좀 잔소리처럼 따뜻한 사랑 회초리라고 받아들이세요. 제가 최근에 NFT에 좀 많이 빠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기록을 조금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됐었는지에 대해서 지금은 참고로 지금 시점에서는 NFT 이미 거의 끝물입니다. 그리고 늦었고 지금은 좀 저는 비추해요. 그래서 이제 디코 채널이 당시에 이제 10월 8일 정도, 지금으로 치면 한 2주 정도 됐거든요. 딱 2주네, 딱 2주네, 딱 14일 전이니까요. 그래서 2주 동안 제가 이제 NFT 매매 현황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간략하게. 제 전략이 다양하죠. 전략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많은 민팅에 참가해서 바로바로 빠른 익절, 빠른 손절과 빠른 손절, 그리고 익절이 된다면 빠른 익절, 그리고 웬만하면 메인 이벤트는 꼭 들어갈 것. 제 전략을 좀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참고로 메카버스라든지 팬케이크 같은 건 제가 아쉽게도 안 됐어요. 하지만 그거 말고도 이제 보시면은 솔라나 진영과 그리고 이제 테라 루나 진영에서 제가 수익을 어떻게 거뒀는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 이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제가 그 소리를 너무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너 틀렸다라는 걸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솔라나 진영에서 제가 이전 10월 8일에 이거를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전 거는 제가 굳이 쓰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했었던 민팅인데요. 요거는 제가 진짜 여러분들이랑 좀 비슷한 상황에서 하기 위해서 저도 한 서브 지갑에 한 10솔? 왜냐면 그 당시에 10솔이면은 한 200만원 좀 안 되는 돈이죠. 그걸로 시작을 했는데 이전 거 다 제외하고 차치하고 좀 손실이 중간에 분명히 났습니다. 막 이상한 거 제 민팅 좀 했어요. 저도. 우리 시청자분들도 같이 해서 물린 게 몇 개 있죠. 어제만 해도 폭시 하나 물리고, 최근에 뭐 파머시 물렸었고, 카멜레온, 그리고 잡다한 거. 그래서 여기서 한 6솔 정도 손실이 났었고요. 이건 다 합친 겁니다, 손실을. 그리고 중간에 이제 샤크, 제가 샤크라든지 뭐 정글캣 이런 거는 꼭 하시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서도 당첨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좀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다계정에 힘을 쓰긴 했어요. 하지만 잘 팔았죠, 운이 좋게.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만약에 참여했다라고 하시면은 솔레티 같은 거는 진짜 그냥 100% 온전히 노력이었어요. 이거는 참고로 이거는 괜찮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프로젝트고, 뭐 수달이라든지 싹패스라든지 이런 것도 참고로 이거는 제가 매도를 너무 빨리 해가지고 이렇게 수익이 별로 안 나왔는데, 베이비 에이스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샤크나 정글캣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벌써 여기서도 10솔 이상 버는 느낌. 그리고 뭐 운 좋게 샤크라든지 정글캣 됐다고 치면은 꽤 많이 벌었죠. 근데 이게 지금 솔라나 진영에서만 이 정도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솔라나는 제가 인정합니다. 이거 좀 다계정의 힘이 있어요. 자본의 힘으로. 근데 테라 넬펀 같은 경우는 온전히 노가다만 하면 됐습니다. 뭐 친구 계정 빌려서라도 다계정 했으면, 루나 물수도 마찬가지, 헤라핀도 마찬가지죠. 웨일도 마찬가지고, 친구 힘으로 어떻게 빌려가지고 했으면은 여러분들이 수익이 이렇게 났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겔퐁도 제가 계정 2개로 했고요. 루나 물스 계정 3개, 헤라핀도 했습니다. 웨일도 한 3계정 했는데 2개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요게 지금 다 합하시면 제가 지금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한 10솔 플러스에 루나 같은 경우는 뭐 좀 저기 합시다. 이걸로 했는데 제가 이게 결산을 다 해보니까 이거 지금 좀 잘 팔았고, 정글캣은 좀 한 마리가 잘 떠가지고 한 22솔에 팔았어요. 좀 잘 떠가지고.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100솔 플러스 500 루나, 한 2주 정도 만에.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전혀 시드가 없어서 못 번다? 이런 거는 좀 말이 안 돼요. 왜냐면은 이렇게 좋은 시장에 너무 좋은 기회들이 중간중간에 있었고, 물론 NFT는 약간 좀 뭐 지나가는 그냥 잠깐의 뭐 그런 거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시장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렇게 번단 말이에요. 저 말고도 이렇게 저보다 더 버신 분들도 많죠. 뭐 제 아는 동생도 뭐 메카버스 운 좋게 돼가지고 먹고, 헤라 웨일로도 많이 벌고, 중간중간에 이런 것들 좀 해가지고 정글캐도 되고, 그래서 운 좋게 많이 벌어서 그 친구도 저랑 똑같아요. 그 친구도 한 200으로 했나? 200으로 했는데 지금 시드가 거의 4,000 정도 있을 거예요. 2,000, 4,000 아니야. 한 3,000 위 정도? 3,000 이상이 있을 건데 거의 이렇게까지 먹여주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만약에 이게 환산해서 한 3, 4천 된다고 합시다. 3, 4천으로 제 연말까지 10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최소 100만원, 200만원으로 시작을 했어도 연말까지 진짜 못해도 1억, 2억 정도는 여러분들이 만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런 것들을 안 하고 막 허구한 날 막 무슨 이상한 코인 사가지고 언제 올까 기도 메타 하고 막 누사이퍼 이런 거 상장 펌핑 보고 눈 돌아가가지고 그런 거 물리고 하면은 제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 거 욕심 버리시고 새로운 기회를 찾으세요 여러분. 항상 기회는 이런 식으로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NFT이지만 이게 상반기 때는 디파이였고요. 저번 이제 뭐 저기 때는 예전에는 뭐 그게 바이낸스 런치패드 혹은 후오비 프라임 뭐 이런 기회들도 되게 많았고요. 아니면 과거 사이클 17년 사이클에는 뭐 IEO 라든지 뭐 ICO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런 게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저 지금 NFT 여기서도 지금 제가 다 못 먹은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 조금 더 빨리 했으면은 뭐 도사클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다 먹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기민하게 움직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너무 좀 얘기가 또 길어져 버렸네. 오케이, 이게 길지? 그래서 일단 마켓캡 기준으로 빠르게 한번 볼게요. 일단 오늘은 어떤 걸 해보고 싶었냐, 어제 그 댓글 중에서 그런 댓글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코인 정리해준 건 좋은데, 이 코인 정리를 이렇게 많이 해준 건 좋은데 여기서 괜찮은 코인이 뭔진 모르겠어. 한 두세 개만 추천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또 그 어떤 분석가들이나 뭐 인플루언서들이나 개개인마다 좀 약간 애착이 가는 코인들이 있잖아요. 특별하게 애착이 가는 코인들이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게 뭔가 자기한테 큰 수익을 가져다 줬을 수 있는 코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 뭐 내가 예전부터 뭐 투자를 했었는데 얘를 할 때는 뭔가 수익이 계속 좋았거나, 아니면 내가 큰 금액을 가지고 큰 금액을 투자했기 때문에 애착 가는 코인, 애착 코인이 다 있을 텐데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착 코인은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빠르게 한번 지워볼까요? 여기서 이거 어제 건데요. 어제 거에 한번 바로 지워볼게요. 제가 한 4년 사이클을 보고 그냥 지금 그나마 뭐 소액으로라도 그냥 사볼 만한 코인, 지우는 거는 내가 이거는 절대 사기 싫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지울게요. 그럼 화끈하게 지우겠습니다. 화끈하게 그냥 지울게요.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저한테. 화끈하게 지우겠습니다. 화끈하게 그냥 지울게요. 화끈하게 지울게요. 자, 지우고 있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좀, 이거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시드를 좀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이 지워진다고 하더라도 너무 가슴 아파하진 마세요. 제 개인적인 취향, 이제 P2E 쪽에는 좀 관심이 이렇게 애매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4년 사이클이니까 이게 좀 길어가지고 여기는 좀 보류를 하겠습니다. 저 민코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디파이 코인 너무 많이 주나? 디파이 코인도 지금 제가 추천드리기는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유니스완 말고는 좀
유니스왑 좀 대표적인 것만 내버려도 볼까요? 근데 이게 디파이 코인들 특성이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그 발행이 너무 많이 되고 있어가지고 가격적으로는 메리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파일코인도 좀 지우고 싶네요.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저 다크코인 안 좋아하고요. 파생 쪽은 좀 괜찮게 봅니다. 저는 소셜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소셜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가지고 지울게요. 이거는 투자해볼 만하죠. 그리고 요정도 밖에 안 남네요. 지금 플랫폼 쪽에 확실히 좀 미래가 있다고 저는 보는 느낌이라서 요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에 좀 괜찮게 보고 있는 어떤 그런 섹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었던 이제 이미터블 X 이쪽이 이제 뭐 P2E라든지 그러니까 NFT죠. 사실상 NFT랑 뭐 P2E라든지 이쪽이랑도 굉장히 좀 잘 맞을 수 있기 때문에 IMX가 이미터블 X가 조금 눈에 계속 들어오고요. 그리고 세이건이라고 있는데 이게 좀 들어보신 분들 있을 텐데 뉴스에 최근에 나와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아톰이랑 좀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폴카닷의 테스트 체인이 쿠사마인데 코스모스 아톰 같은 경우도 좀 그런 형태로 이제 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세이건이라는 플랫폼 체인을 또 새롭게 출시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 좀 괜찮게 보고 있어가지고 요게 나오면은 조금 관심을 가져볼까?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소 코인 중에서는 이제 바이비트의 비트다오라는 토큰이 있는데요. 요게 좀 뭔가 예상치보다 기대치보다는 좀 애매해가지고 좀 눈에 안 밟혔는데 이제 FTX의 FTT랑 이제 1대1 1% 정도였나요? 1% 정도 고정으로 수업을 한다길래 이것도 조금 눈여겨볼까? 약간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이건 정도? 이미터블? 요 정도?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말씀드렸던 이제 파생 쪽 뭐 프로젝트가 있으면은 그 정도로 눈여겨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리고 좀 코인 마켓캡으로 간단하게만 보고 갈게요. 제가 방금 지웠던 코인들이 왜 지웠냐?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제 생각이니까 의견이 안 맞으시면 그냥 안 보시면 돼요. 왜 지웠냐? 제가 안 지운 코인들의 조금 특징이 뭐냐? 라고 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니 맘대로 지우냐? 저는 제 나름대로 이제 근거가 뭐였냐면은 이제 플랫폼 코인 그러니까 비트는 사실상 뭐 당연히 가는 거고 이더도 마찬가지고요. 이미 그렇게 자리가 됐죠. 근데 플랫폼 코인들 중에서는 확실히 어떤 그 펀더멘탈이 있는 좀 확실히 팬덤도 있고 뭔가 대표가 좀 계속해서 일도 열심히 하고 뭔가 플랫폼이 처음에 가고자 하는 그 방향성을 쭉 계속 나아가는 그런 로드맵대로 가는 그게 좀 있는 코인들 혹은 이제 기술적으로 좀 상향이 많이 된 그리고 뭐 실제로 많이 쓰일 수 있는 그런 토큰들을 좀 많이 남겼고요. 그리고 다른 섹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은 한번 볼게요. 간단하게 좀 영상이 길어질 수도 있겠네요. 주말이니까 천천히 보세요. 비트코인은 뭐 당연하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아까 뭐 BK라든지 라이트코인이라든지 뭐 빗골 이런 거 지웠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같은 비슷한 유형에 있는 그런 코인 종류가 예를 들어서 있어. 다 같이 저장의 어떤 그런 비전이 있는 코인들이면 비슷한 위치인 거잖아. 근데 저는 항상 1등만 봅니다. 1등. 코인 시장에서는 웬만하면 1등에 그냥 투자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은 이제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거 비트는 시총이 너무 높아서 내가 투자해도 뭐 여기서
뭐 1억 가봤자 뭐 내 투자해도 시드의 2배밖에 안 내. 아, 나 비트 투자 안 할래. 딴 거 투자할래. 그래서 찾은 게 라이트코인이고, 그래서 찾은 게 비트코인 캐시고, 그래서 찾은 게 비트코인 골드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1등이 웬만하면 이깁니다. 웬만하면 거의 다 이겨요. 거의 그냥 발라요. 웬만하면 코인 시장에서는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저는 항상 1등 코인에 웬만하면 투자를 하려고 해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의 어떤 위치였긴 한데 그게 좀 판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왜냐면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의 어떤 좀 고질적인 문제들,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은 플랫폼을 지향하는데, 플랫폼은 어쨌든 기술과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좀 오래됐잖아요. 얘네가. 그래서 좀 이것들을 새롭게 다듬어서 나온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어요. 에이다라든지 솔라나, 폴카닷, 뭐 루나, 아발란체 이런 애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런 면에서 저는 이제 플랫폼에 좀 의미부여를 많이 합니다. 가치 투자를. 그래서 실제로 시총이 올라온 애들을 보면은 거의 다 플랫폼이에요. 보시면 뎁코인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솔라나라는 플랫폼이 있으면 솔라나 안에 굉장히 많은 플랫폼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도 비슷한 얘기인데 아까의 연장선입니다. 나는 솔라나가 있고 세럼이 있고 뭐 레이디움이 있고 뭐 솔라나에 관련한 많은 코인들이 있겠죠. 근데 솔라나는 시총이 너무 높아졌어. 솔라나에 내가 지금 투자해봤자 별로 못 먹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솔라나 말고 레이디움이나 뭐 세럼 이런 데 투자할 거야. 해서 투자를 하면 결과론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솔라나에 투자한 사람이 훨씬 많이 법니다. 항상 그런 식이에요. 뭐 꼭 그렇지만은 않을 때도 있겠죠. 근데 대체로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냥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뭔가 그런 섹션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거기에 대장 코인에 투자를 하시되 소액 정도는 그냥 뭔가 시총 낮은 애들에 그냥 뭐 투자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다 항상 그렇습니다. 뭐 오라클도 마찬가지. 체인링크가 오라클 대장이래. 근데 나 체인링크 시총이 너무 높네. 그래서 좀 요즘 최근에 좀 저 오라클 좀 괜찮다 하던데, 뭐 다이아 아니면 뭐 엄브렐라 아니면 뭐 저런 뭐 네스트 이런 거 있대. 저기다 투자해볼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체인링크가 무조건 이기죠. 그렇게 좀 보시면 좋아요. 레이어 2 솔루션도 마찬가지고요. 거래소 토큰도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바이낸스 코인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좀 애매했어. 근데 이제 FTT도 FTT 같은 좀 예외였죠.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얘기가 너무 긴가? 그래서 일단 이것도 굉장히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말했던 그런 시총의 어떤 올타임 하이의 갱신 여부, 펀더멘탈, 그리고 대표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더리움의 뭐 비트코인은 뭐 사토시가 익명이니까 너네. 이더리움의 비탈릭 얼마나 일 열심히 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비탈릭이 이더리움을 떠난대. 그러면 이더리움이 지금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대표의 그 행복, 그 코인을 대표하는 그 마스코트 같은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 비탈릭 부테린, 샹펑자오, 뭐 찰스 호스킨스, 여기는 아나톨리겠죠. 아나톨리인데 뭐 사실상 거의 얼굴 마담은 샘이 하고 있죠. 샘, 그리고 뭐 게빈 우드라든지 테라의 뭐 도건이나 신현성 대표 라든지 아발란체 에밍군 실어, 아니면 라이트코인도 찰리리였는데, 찰리리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하죠. 왜냐면 예전에 뭐 탈중앙화를 핑계로 자기가 가진 라이트코인을 다 팔았기 때문에 그런 좀 배신감이 느껴진다. 그게 저는 리플입니다. 리플은 이제 뭐 누가 대표인지는 솔직히 몰라요. 들었는데 까먹었어요. 그래서 별로 임팩트도 없을 뿐더러 대표가, 공동 창업자가 계속해서 리플을 판다는 소식밖에 안 들려. 제가 리플에 투자하고 싶겠습니까? 전혀 투자하고 싶지가 않죠. 그런 마음들이 이제 모여서 다 이런 마켓캡을 만들고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펀더멘탈이 생겨지는 건데, 전혀 그런 마음이 안 들죠. 그리고 어떤 이런 락업 해제 물량이라든지 이런 발행량적인 부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하냐, 최근에 플로우 같은 경우가 좀 그거에 속했죠. 플로우 같은 경우도
10월에 연락 해제, 대규모 연락 해제라는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저는 거의 10개월 동안 내내 떠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무시한 채 그냥 플로우 사야지 해가지고 사신 분들은 좀 많이 물렸을 수도 있죠. 오히려 이제 지금 저점일 때 사는 것보다 훨씬 손해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구조. 이게 시총으로는 많이 올라온 게 맞아요. 근데 락업 물량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단가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단가가 떨어졌는데도 시총이 많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 의미가 그거예요. 그리고 뭐 이오스 같은 경우도 델라리머가 떠나고 굉장히 많은 좀 이오스 지지 홀더들이 이탈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표가 굉장히 또 중요해요. 코스모스도 예전에는 좀 많이 그 지지층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근데 이제 재건이 떠나고 나서 조금 흔들렸다가 지금은 다시 어떻게 보면 좀 궤도에 올라온 느낌이 있는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모스를 궤도에 올린 그게 테라라고 봐요. 테라 생태계. 왜냐면 코스모스 이 기술이 텐더민트를 갖다가 이제 테라 루나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코스모스 생태계 안에 이제 루나가 있는 그런 느낌을 보시면 좋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청출어람이 됐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테라 루나랑 긴밀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코스모스도 눈여겨보시면 좋겠죠. 네, 그리고 뭐 또 뭐가 있을까? 트론 같은 거는 아가리선이라고 유명하죠. 어느새 아가리선이라고 좀 비하를 받고 굉장히 펀더멘탈을 잃고 좀 떨어지고 있는, 그리고 중국 코인, 이런 경제 이슈도 중요합니다. 중국 코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중국 코인이라 하면 중국에서 만들어진 코인을 떠나서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코인들을 좀 의미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뭐 트론이라든지 파일코인도 마찬가지예요. 파일코인도 지금 힘을 좀 많이 못 쓰고 있는 게, 파일코인 같은 경우는 OKX랑 호흡에서 굉장히 많은 거래량을 가지고 있었어요, 원래도. 근데 거의 중국 자금이죠. 왜냐면은 파일코인은 이제 17년 당시에 비트코인이랑 좀 비슷해요. 비트코인이랑 비트코인 캐시랑 이쪽 채굴자들 거의 기반이 다 중국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비트코인 뿌리라고 하긴 애매한데, 거의 이제 이렇게까지 초반에 초창기에 끌고 올라온 게 거의 중국 채굴자들 막 이런 힘인데, 사실상 비트메인, 우지안 이런 애들 다 들어보셨죠. 근데 파일코인도 이제 그 당시에 좀 같이 이제 태생된 코인이어서 거의 다 이제 채굴자들이나 뭐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약간 중국 쪽 힘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이제 지금 패권이 어떻게 됐어요? 미국이나 이런 데로 다 넘어갔죠. 그래가지고 중국 쪽 힘으로 좀 올라온 코인들은 조금 애매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코인도 지금 조금 애매하죠. 그리고 이제 뭐 그 정도 있겠네요.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시총 100위까지만 간단하게 진짜 한 3분 만에 훑고 마무리 할게요. 영상이 너무 길어진다. 제가 코인별로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코인, 혹은 이제 보유를 샀었지만 괜찮다고 생각해서 샀지만 지금은 없는 코인, 혹은 단 한 번도 사지 않은 코인으로 나눠서 한번 훑고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보유 중입니다. 이더리움 보유 중입니다. 바이낸스 코인 보유 중입니다. 카르다노는 보유했었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테더 당연히 있죠. 솔라나 지금 보유 중입니다. 리플 한때는 좀 샀었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폴카닷 보유 중입니다. 도지코인 한때 샀었지만 지금 없어요. 테라 루나 지금 보유 중입니다. 유니스왑 같은 경우도 한때 샀었는데 지금 없어요. 아발란치 한때 샀었는데 지금 없어요. 라이트코인도 지금 없고요. 체인링크 지금 없어요. 비트코인 캐시 단 한 번도 사본 적 없어요. 진짜 1원도 사본 적 없어요. 알고랜드도 사본 적은 없어요. 좋다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본 적은 없네요. 시바이누도 단 한 번도 사본 적 없고요. 폴리곤 샀었는데 익절했어요. 스텔라 사본 적 있죠. 비체인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사본 적은 없습니다. 엑시 당연히 사봤죠. 굉장히 빠르게 익절을 했어요.
FTT 가지고 있습니다. 코스모스 지금 보유 중은 아니에요. 저는 괜찮다 생각해요. 파일코인 지금 좀 있어요. 조금 있어요. 깠는데 있어요. 트론 지금 없어요. 샀었는데 없어요. 이클 다음 번쪽 사본 적 없고요. 세타 사본 적 없어요. 팬텀 사본 적 있는데 익절. 테조스 예전에 애증의 코인이에요. 테조스는 제가 좋아하진 않아요. 샀었던 적 있어요. 헤드라이시 사본 적 없고요. 엘론드 살려고 했던 적은 있는데 사본 적은 없네요. 모네로 사본 적 없어요. 이오포도 사본 적 없고, 크립토닷컴 사본 적 없고, 팬케이크 사본 적 있는데 지금 없어요. 이오스 사본 적 있어요. 지금 없어요. 더그래프 사본 적 있는데 지금 없어요. 플로우 지금 있어요. 아베 사본 적 있는데 지금 없어요. 클레이튼 지금 좀 있어요. 이케시 없어요. 퀀터 없어요. 비트코인 SB 없어요. 쿠사마 사본 적 있는데 지금 없네요. 네오 지금 조금이네. 진짜 아주 굉장히 조금. 스택스 없고요. 웨이브스 없고요. 하모니 지금 없습니다. 메이커 없어요. 비트토렌트 사본 적 있는데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메이커, 하모니, 스택스 사본 적이 없어요. 셀로 지금 좀 있어요. 헬리움 사본 적 없어요. ZKC 사본 적 없고요. 대시 또 사본 적 없는 것 같아요. 17년도에 좀 샀었나? AMP 지금 사본 적 없고요. 오미세고도 사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컴파운드 사본 적 없고, 칠리지 사본 적 없고, 아위브 같은 경우는 사고 싶었는데 타이밍 놓쳐서 사본 적 없어요. 그래도 사본 적 없고, OKB 사본 적 있는데 지금 없어요. 호흡 토큰 사본 적 있는데 지금 조금 있을라나? 조금 있겠다. 조금. 세타퓨엘, 홀로, 램, 엔진 다 사본 적 없어요. 마나 사본 적 없고, 아이콘도 사본 적 없고, 스시수업 사본 적 없고, 커브다워 사본 적 없고, 다 사본 적 없네. 퀀텀 예전에 좀 샀었습니다. 지금 없습니다. 다 사본 적 없고, 미나 지금 있어요. 쿠코인 사본 적 있어요. DYDX 지금 좀 있죠. 사본 적 없고, 사본 적 없고, 사본 적 없고, 세럼 사본 적 있는데 예전에 팔았어요. 이 정도로 사본 적 없고, 사본 적 없고, 이 정도네요. 그래서 제 포트폴리오를 뭐 구체적으로 공개를 해드릴 순 없지만, 제가 어떤 시선으로 코인들을 좀 보는지, 저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좀 공유해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감을 하시면 그냥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공감 못하겠다, 나는 나만의 시선이 있고 색깔이 있다 라고 하시면은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투자는 각자의 영역에서 소신껏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비트가 지금 좀 조정이 계속해서 오고 있나? 좀 올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좀 확 내려와가지고 좀 좋진 않은데, 주말에 어떻게 될지, 10월 말까지 어떻게 흘러갈지, 플랜 B가 10월 63K라고 했는데 63K를 마무리 지어줄지, 이게 양복이면 좀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게 한 63K 정도 되거든요. 지금 양복 마무리 지으려면. 그래서 마지막 두 주 남았죠. 이거 하나 하고 하나 하면 저긴데, 두 개 복만 양봉 잘 해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 거고, 영상 내용이 너무 길었는데 다음부터 조금 짧게 해볼게요.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 연말 불장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